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락입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는 참, 험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새해 들어서, 시장이 예상 외로, 좋은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단순히 하락하는 과정의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거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시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하고 있어도 앞으로 하락이 더 진행이 될 거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이런 뉴스를 보거나 하면 뭐 중국은 부채 위기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유럽에서는 뭐 브렉시트가 어떻고, 또 미국의 경기 둔화가 어떻고, 그렇게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말로 주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하락을 예정해 놓고 주가가 잠시 반등하는 것인지, 에,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우리 생각을 앞질러서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5일 동안 60일 신고가 종목이 389개인가 그래요.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60일 신고가라 그러면 6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은 그날부로 전부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샀다가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해서 손해가 나기도 하고, 또 연속해서 뭐 3개월 내내 하락을 해서 손해보기도 했지만, 신고가를 만드는 그 순간에는 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국면. 20일 신고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전부 수익이 나는 그런 신고가는 1000개 가까이 돼. 1000개. 거래소 코스닥 전부 합치면 2050 종목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전부 수익 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제가 이제 미리 강의를 한번 드렸고, 오늘 강의를 하는데, 지난 연초에 그랬었죠? 지난 연말에 뉴욕 시장이 험하게 빠진 것은 파생상품 시장의 투기가 강해서 빠진 거다. 이거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경기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변동에 불과하니까 이게 만기가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이 예를 보여드렸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죄다 풋옵션 투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급하게 상승했던 곳은 콜옵션 투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콜옵션 투기가 일어나면 급등, 풋옵션 투기가 일어나면 급락, 이렇게 변동하지만 이게 기업의 실적이나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 악재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면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20명 되돌아왔잖아요. 항상 그래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엄청난 악재,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엄청난 호재들이 뒤따라오지만, 사실은 그게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과관계 아니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호재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뇌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이게 상승을 하려면 호재가 약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주가 예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파생상품 때문에 급락했던 증시가 만기가 되면서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이게 50일 평균선. 우리나라는 주로 20일 평균, 60일 평균을 보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50일 평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일 평균을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 금요일이었죠. 이 만기를 앞두고 50일 평균을 위로 깨고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뉴욕 미국 시장은 지금도 뭐 경기에 대한 뉴스나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주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차트를 뭐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최고 불황에서 올라가는 가격, 최고 불황에서 내려가는 가격의 한계, 최고 호황에서 올라가는 가격의 한계, 그리고 주가가 변해가는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장기 추세를 봐요. 그게 이제 주로 핵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도는 이래요. 미국의 주가 40년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하는 방향과 속도고 최고 불황에서 내려오는 가격, 최고 호황에서 올라가는 가격 그래요.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 오거나 아니면 엄청난 오버슈트가 나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좋은 매수 자리였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용을 하려면 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빠졌나 이거를 무시하면 돼요. 정상 상태에서는 주가가 작년보다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올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보다 주가가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것이고 특히 작년 대비 하락률이 10%가 넘어서면 극히 드문 저평가 기회. 지난 40년 동안 이런 10%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에요. 2018년 말을 포함해서 9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바로 이제 10% 아래로 하락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주가가 하락하면 모든 뉴스들은 악재로 도배가 되고 기업의 실적은 나쁜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식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뭐 국내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위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올라왔죠. 10월 달에 한번 급락을 했다가 12월에 미국 시장이 급하게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따라서 내려가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이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새해 첫날 그 다음 날은 하락을 했죠. 이틀간 하락을 하고 왜?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아주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런 생각에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엄청 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난해 27일부터 지금까지 주식 매수한 게 1조 9천억이에요. 연기금이 한 5천억 정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연기금 두 세력이에요. 강력한 장기 매수 세력이죠. 그리고 나머지 개인이나 기관들은 대부분 팔고 있어요. 주가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신문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날은 그날 중 제일 큰 악재를 주가 하락 원인으로 결부를 시키죠. 오르는 날은 호재를 결부시키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과관계처럼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악재가 계속 설명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합주가지수가 경기가 나빠서 계속 하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때 바닥을 치고 주가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온 것은 삼성전자가 이 시기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덩치가 큰 몇몇 종목들이 크게 내려왔죠. 우리 주가지수 중에 삼성전자의 덩치 효과를 뺀 지수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수냐 하면 동일가중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가지수를 계산할 때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평균으로 똑같이 더해서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가지수를 구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봐요. 10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한 뒤에 10월 30일이 바닥이에요. 10월 30일이 대세 바닥이었어요. 3개월 전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상승 종목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설마 뭔 얘기야. 여태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지금 반등이 겨우 나오고 있는데 무슨 3개월 전에 바닥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 많은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60일 신고가 종목들이에요.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들이죠.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 SDS, 기아차, LG디스플레이, 한원시스템,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 현대판이죠. 이 기업들 보면 여기가 바닥이잖아. 3개월 전이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오뚜기, 한화, 대우건설, 아난티, 농심, 한샘, 만도, SKC, 이노션 이런 기업들이 3개월 전에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절대 몰라요. 원래 그래요.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2003년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언제까지? 2007년까지 올랐죠. 2003년 초에 종합주가지수가 512에서 바닥을 짚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2007년 상반기쯤 됐을 때 주가지수가 200% 오른 1500 이렇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하락하는 게 이제 반등을 하겠지. 반등에다 또 빠질 거야. 조금 있다가 주가가 이제 너무 올라서 빠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주식을 계속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가 2007년 상반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신문이 논조가 확 바뀌었죠.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기업의 실적이 지금 최고다. 아무개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면서 2007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펀드가 80조 원이 들어왔어요.
종합주가지수가 500에서 1500에 오는 동안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한 줄 알고 있다가 상승한다는 걸 안 거는 1500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주가가 1500에서 2000까지. 그러고 나서 끝났죠. 그래서 이 전문가도 몰라요. 여태까지 전문가 중에 주가 하락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에.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가가 하락하니까 주식을 팔고 기다리자 이렇게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죠. 이런 종목이 지금 393개인가 된다. 이번 주에. 다음 주가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종목들이 이제 60일 신고가를 내게 되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더 오르면 6개월 신고가가 나와요. 작년 6월 이후에 주식 산 사람들 죄 수익이 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가중 주가 지수로 보는 이 흐름이 맞아요. 근데 이 흐름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 평균선이 20주 주간으로 20주 평균선이에요. 이 평균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중기 상승 추세의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요걸 깨고 올라가면 이때부터 기술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길게 나오게 되어 있는 평균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평균선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거 뚫었죠. 제가 그랬죠? 지난주 일요일 날 다음 주에 관심 포인트는 20주 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인가 이다. 지난주에 뚫고 끝났어요. 뚫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갭장이 여기 이제 이만큼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는 이 갭장을 돌파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거 돌파해 버리면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도 내려와도 여기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한데 그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제가 시황에서 언급하기를 두 가지 관심 포인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일 가중 코스피 200 지수가 20주 평균을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라고 했었어요. 시황 보신 분 기억나시죠? 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이 작년 1년 동안의 하락을 보면 딱 규칙이 있어요. 이게 맨 하락의 끝자락은 이 직선에서 만나고 상승의 끝자락은 이 직선에서 만나. 그래서 2월달 고점을 기준으로 반등을 하면 꼭 여기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여기에 접하면서 지난주에는 이게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어때요? 뚫었죠? 뚫고 끝났죠? 이게 굉장히 뚫고 끝났어요. 확대해서 보면 60분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1년 추세 저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뚫고 끝났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관심 포인트는 이제 주봉 20주 평균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까지 돌파하느냐 이거예요. 얘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되게 뭐 일반 종목 같으면 100% 정도 올라가요.
20주 평균선이 뚫리면 그 바닥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가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하는데, 바로 이제, 금요일, 미국, 유럽 시장 움직임 보면은 아마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를 뚫느냐. 또, 우리나라의 동일가중 200 종목 지수가 갭 하락 저항을 돌파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세 번째 주였죠. 지난주가 이제 1월 세 번째 주니까 세 번째 주 금요일은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만 카운트해서 세 번째 금요일이 되는 날은 미국하고 유럽의 옵션 결제일이고 중국은 선물 결제일이고, 그러니까 지난주가 원래는 미국, 중국, 유럽 이 세 국가 그 세 주가 지수가 파생상품 만기가 됐던 날이에요. 한 토요일, 금요일 날이. 작년 같으면 파생상품 만기만 되면 꼭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새해 첫날인데 파생상품 만기가 되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끝나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추세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되게 미국 그 시장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원유 가격이거든요. 원유 가격, 여기 있는 파란 선이 50일 평균입니다. 60일 평균 말고 50일 평균. 뉴욕 종합주가지수 50일 평균. 유럽 대형주 지수. 유럽 각국에 제일 큰 종목만 모아서 600개를 골라서 지수 만든 게 스탁스 6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600 지수가 바로 이제 유럽 대형주 지수고, 요건 이제 중국 지수인데 중국에서 만든 지수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지수예요. 중국에 상해지수하고 신천지수가 있으니까 상해지수, 신천지수 종목을 다 합쳐가지고 미국에서 한 지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우존스 중국 통합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유 가격이 50일 평균에 닿고 나서 6일 동안이나 50일 평균을 못 뚫고 거기서 조정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걸 뚫고 올라와. 원유 가격. 뉴욕 종합주가지수도 둘째 주, 셋째 주 말고 둘째 주에 50일 평균에 접근을 한 뒤에 셋째 주에 주가가 50일 평균 위에 있으니까 그걸 못 뚫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50일 평균을 그냥 장중에 뚫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면서 완전히 돌파가 됐어요. 유럽 대형주 주가 지수도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옵션 만긴 날 주가가 급등으로 끝나면서 50일 평균을 가볍게 넘었죠. 제일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다우지수 중국 통합지수인데, 통합지수도 계속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50일 평균을 뚫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금요일 날 파생상품 만기를 맞는 주가지수가 요 세 지수인데 이 세 지수가 모두 50일 평균을 돌파하고 끝났다. 미국 시장에서 50일 평균은 하여튼 예상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50일 평균이 저항이 돼서 이렇게 빠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항이 되는 자리를 뚫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티격태격 그렇게 매도세하고 싸우다가 일주일간 게임을 끝내고 위로 탁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상승이 상당히 이어진다고 보죠. 팔 사람들 다 팔게 만들어 놓고 치고 매수세가 위로 뚫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원유 가격, 미국 지수, 유럽 지수, 중국 지수 이 세 개가 전부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50일 평균 저항을 뚫고 강하게 올라왔다. 이게 시장의 큰 변화예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진작부터 이제 50일 뚫고 올라왔으니까. 원래 그래요. 한국의 주가 지수는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세계 증시가 상승 국면을 갈 때는 한국 지수가 다른 나라 지수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밤잠을 안 자고 한국 주식을 지켜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락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지수를 지켜보죠, 그죠? 근데 상승장이 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잠 안 자고 내일 아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한국 시장을 들여다봐요. 왜? 한국의 주가 지수가 미국 지수의 선행 지수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예, 미국의 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다우 지수도 있고, 나스닥 지수도 있고, 나스닥 100 지수. 빨간 선이 50일 평균선인데, 파란 선이 20일 평균선. 지난주에 다들 돌파했죠? 예, 저항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돌파를 하면서,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게 저항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변곡점에서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돌려서 강한 탄력을 주고 끝났다. 유럽 쪽의 주가도 보면 이래요. 영국의 주가 지수 갔다가 조정받고 20일 조정받고 위로 뚫었죠. N자형 이렇게 N자형이라고 그러죠. 독일 주가 지수 가다가 일주일 머물다가 위로 치고 올라왔죠. 네. 프랑스 올라왔다가 20일에서 계속 멈칫멈칫하다가 위로 올라왔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에서 핵심적인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의 지수가 50일 평균 밑에서 이걸 뚫기 위해서 가진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게 금요일 장세예요. 중국 시장은 이렇게 돼요. 중국 시장은 이제 여기 50일 평균을 이제 겨우 뚫었고 여기가 이제 중기 추세선인 20주 평균선이에요. 이번 주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네 번째 주에서는 이게 이걸 뚫고 올라가는 데 문제인데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하향 돌파하고 나서 하락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 이렇게 길어져요. 이런 자리예요. 20주 평균선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 내내 제가 주식 시장이 어려우면 신흥국 펀드 그냥 사고 있어라. 신흥국 펀드, 뭐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이렇게 한국까지 포함해서 다 국가별로 분산이 돼 있고, 예? 전기전자, 철강, 화학, 금융 뭐 다 분산이 돼 있는 게 신흥국 펀드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신흥국들인데 그 신흥국의 정말 우량주들은 다 종목으로 갖고 있는 게 신흥국 펀드. 그게 EMF죠. 템플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템플턴에서 운영하는 신흥국 펀드가 EMF. 이걸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계좌를 트고 HTS로 그냥 여러분 우리 기업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이에요. ETF라고 하는 것은 주식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펀드가 이제 ETF죠.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죠.
특히 작년 뭐 9월, 10월 이때 신흥국 펀드가 바닥이니까 중국 펀드하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했는데, 예, 연초부터 신흥국 펀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신흥국 펀드가 7개월 신고가예요. 7개월 신고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해 6월부터 신흥국 펀드를 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부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얘기. 뭐 11월 말에 샀던 사람은 수익이 엄청 많이 났을 거고, 뭐 여기서 샀던 사람은 수익이 좀 덜 났지만, 사놓고 손실이 나서 아주 마음고생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흥국 펀드 사갖고 있으면 괜찮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 경기도 어렵고, 뭐 실업자도 많고, 또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건 뭐 믿음직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필요 없죠. 중국, 인도, 브라질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아, 좋은 나라가. 걔네들 묶어놓은 펀드가 있으니까 그거 투자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신흥국 펀드를 그냥 가지고 있어라. 우리나라 경제를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나라 기업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니면 우리나라 미래가 불안하거든. 우리나라 거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신흥국 펀드를 사라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신흥국 펀드는 7개월 신고가를 내면서 60주 평균선까지 올라왔어요. 아까 20주 평균선이 중기 상승 추세를 기준하는 평균이라 그랬죠. 60주 평균선은 장기 상승 추세를 기준하는 평균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와서 이제 뭐 주중에 이렇게 조정받고 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는 이제 안 돼. 굉장히 오래 이제 긴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이제 접근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석유 가격인데,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 보세요. 지난해 10월부터 원유 가격이 쭉 하락한 뒤에 끝나고 상승하나 했더니 한 번 더 뺐죠. 한 번 더 빼서 급락을 시킨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초에 딱 올라오더니 50일 평균을 다 참아자 꼬리 내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6일 동안을 50일 평균을 못 넘고 거기서 멈칫멈칫 했어요. 이 원유 가격이 멈칫멈칫할 때 미국 시장에서는 철강도 못 가고 멈칫거렸고, 또 무슨 뭐 해운주도 못 가고 멈칫거렸고, 하여튼 이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 시장에 다 못 가고 원유 가격을 따라서 멈칫거렸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서 이 6일 동안 티격태격 하면서 단기 차익,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이게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매물이라고 그러죠. 매물들이 쭉 나오는 것을 상승이 더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 공방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매물 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6일 동안에 서로 매물 공방전을 치른 끝에 매수 세력이 강하면서 이게 뛰쳐 올라갔어요. 신문에서는 또 뭐 그날 오비락 같은 재료를 결부시키죠. 수급이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이런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는 별로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들. 매매하는 세력들이 50일 평균을 의식하면서 여기서 이제 공방전을 치르다가 전쟁이 끝나고 위로 올라오고. 원유 가격이 6일 동안 멈칫거리다가 위로 올랐다는 얘기는, 경기주들이 한동안 멈칫거리다가 이제 다시 1단계 상승이라 하면 2단계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 기업들 사면 돼요. 그죠? 석유 기업들 많아요. 뭐 소개해드렸죠?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쉘, 미국의 엑슨모빌과 쉐브론, 영국의 영국 석유, 프랑스 토탈,
중국 시노펙, 브라질 페트로브라, 뭐 캐나다의 임페리얼 오일 이렇게 있는데 브라질 페트로브라는 엄청 잘 오르죠. 브라질 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놈이에요. 중국의 시노펙 지금 사도 이 기업 배당 수익률이 10%예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유 가격이 한 2023년 4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원유 가격에 대한 강의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오를 텐데 주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됐잖아요. 가다가 20평균 넘고 나서 계속 정치하다가 이제 거기에 쳐들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N자형 상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 속이 50일 평균 갔다가 계속 멈칫하다가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로얄 더치쉘 이렇게 해서 계속 아래로 조정받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바로 이 현상이 지난주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게 세계의 경기 민감주들이 N자형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철강업 같은 경우 그죠? 철강이 안 올라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죠? 생각보다 빨리 안 오르죠. 연초에 50일 평균까지 갔다가 이게 미국의 철강업 펀드예요. 한 6일 정도 계속 못 오르고 이렇게 정체했죠. 우리나라 거 이제 올랐는데 포스코도 오르고 동국대학도 오르고 현대제철은 신곡하고 이런데 미국 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철강이 눌려 있었어. 그러다가 주말에 이렇게 이제 N자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해운 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해요. 50일 평균에 갔다가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돌파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계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50일 평균은 올라와서 이제 뜸고르기 한 이런 국면이었다면 다음 주는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6개월 신고가 돼요. 작년 6월 이후에 산 사람은 전부 수익 나는 그런 흐름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고생한 보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럼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중국은 부채 위기가 있다 그러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도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협상이 완결된 것 같지도 않고 유럽은 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저러고 있고 한국은 뭐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죄다 내리막이고 주라기가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돈이 풀려서 그래. 중국이 지난주에 시장에다가 191조 7천억을 풀었어요. 일주일간 푼 거로는 2년 이내 최고로 많이 풀었어요. 지급 준비를 인하했죠, 15일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자금 공급 또는 역 RP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1조 16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91.7조 원을 시장에 풀었어요. 지금 중국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중국의 부채 위기가 아무리 있어도,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빈혈이 돼서 쓰러지는 사람은 영양제 주사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빈혈로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앞으로 쓰러질 것 같다거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영양제 넣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경기가 나쁘다거나 앞으로 나빠질까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데 돈이 얼마나 풀리는가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뉴스를 보는 방법이에요. 뉴스를 그 하나하나 그게 따져가면서 생각하면 복잡해요. 어? 그래서 이 처방만 보면 돼. 처방. 응?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연초에 제가 그랬죠? 올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이 주택 신축을 작년 대비 19.3%, 20% 가까이 높은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건설이 일어나면 전 세계 원자재가 동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수이 상승. 그래서 건설 기성구가 5.6 이렇게 가죠. 건설 신축 면적 증가율이 19.3%. 신축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기성 면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증가하겠죠. 이 증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내막을 알고 있어야 돼. 괜히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데다 한눈 팔면 안 되는 시기예요. 다음 주에는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를 발표를 해요. 4분기 경제 성장과 마찬가지로 함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올 작년 내내 이렇게 내리막을 보이다가 연말쯤에서 12월 달에 조금 회복을 했고 12월 달에 회복을 했고 12월 달 지표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오기 쉽겠죠? 이렇게 올라오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고정자산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들, 원자재들, 이게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장기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지표가 발표되면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래요. 금요일 날 원유 가격이 50일 뚫으면서 원유 펀드도 50일 딱 뚫었죠, 그죠? 이거 가스 펀드도 50일 뚫고 올라갔죠. 석탄 펀드는 주로 이제 철강업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철강업이 확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샥 치고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올라오고 있고 풍력 발전도 올라가다가 했다가 N자 올라오고 있고 네, 대체 에너지도 그렇게 가고 있고 기초 재료 화학, 철강, 시멘트 이 기초 재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목재, 구리 가다가 이렇게 구리, 철강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금속 가격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리튬 배터리 이것도 이제 뭐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장의 흐름이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을 결정하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건설업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회복이 될 때 회복되는 업종이 트로이카예요. 건설, 은행, 증권이에요. 사실은 지난해 미국이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법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 엄청나게 호황을 낼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주가는 꼭 모멘텀대로 안 가죠. 모멘텀하고 반대로 움직였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사실은 은행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법으로 이렇게 풀렸는데 연말에 은행주를 엄청나게 뺐었죠. 이렇게. 이거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실제 방향하고. 그랬다가 이제 위로 올라와서 50일 뚫고 강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은행 대출이 확 살아나면서 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은행주, 증권주가 이로 움직이고 건설주가 덜 빠지고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보이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직 안 올라왔어도 올라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해운주라든지 운송주 딱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세계 증시가 저항권으로 작용하던 상승을 가로막던 50일의 장벽을 뚫고 올라왔다. 그 뚫고 올라오는 핵심은 원유 가격이고, 원유 가격과 함께 철강, 해운, 기계 이런 경기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다음 주에 중요 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고정자산, 또 미국 시장은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판매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경기 민감주들은 이 주택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아요. 여하튼 신흥국 주가지수는 이제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저항으로 상반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맞고 이렇게 가는 자리가 있죠. 이게 대세 상승이다. 드디어 이게 지지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됐죠. 한동안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뚫고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어떤 상승이? 이런 상승이. 중국 주가지수는 2005년만큼이나 멋진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저평가된 자리. 이런 자리는 항상 그 나라에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그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게 답이에요. 그게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해 중국 증시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 증시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기회되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지수는 이래요. 코리아 펀드인데 94년부터 뉴욕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펀드예요.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죠? 지난해 뚫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지난 연말까지는 뚫는지 안 뚫는지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1월 달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뚫고 올라온 모습이 확연해졌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7년 전 1998년부터 17년 되는 자리가 여기 2001년 말에서 17년 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상승하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의 원인은 우리나라 경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유럽의 주택가격이에요. 유럽 주택가격이 상승을 할 때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급등을 해요. 160에서 1000까지 올라가요. 또 유럽 주가지수가 주택가격이 천천히 오르다가 유럽 주택가격이 강하게 오르는 이 시기에 종합주가지수는 98년 270에서 2000까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유럽의 주택가격이 이때는 하락을 안 했죠. 그냥 하락하는 이 시기 동안에 종합주가에서는 못 오르고 계속 머무르다가 2016년에 드디어 이제 상승을 1차 했다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유럽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주택건설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해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불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달라지고 지금은 유럽
주가, 주택 가격에서 보는 것처럼, 또 미국의 주택 가격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택 건설이 늘어나는 한생격이 회복 국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다가서 있고, 앞으로 이런 시기는 5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제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지루하지만 경기 민감주를 계속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런 강력한 상승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뭐 중국의 경기가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싶네요. 예, 그래서 아직도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의 움직임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도록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내 얘기해도 제가 하는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맨날 경기 민감주 올라간다 그랬는데 하락했는데 뭔 얘기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지난주 세계 증시가 반갑게도 50일 평균의 벽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보다 활기찬이라는 흐름이 되지 않나 싶네요. 주의할 것은 주 초에는 하락했다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리듬이 나오죠. 양봉이 나올 때 위에서 출발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주초, 월초 이럴 때는 또 바로 내려갔다가 이격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리듬을 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도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60주 평균을 돌파한 기업들 뭐 자동차 업종도 많고 그렇죠. 자동차 업종 이게 이익은 이렇게 줄었지만 매출이 안 줄어있죠. 이게 이렇게 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해외에다 공장 많이 짓고 또 환율이 우리나라 불리하게 작용해서 앞으로 환율이 호전이 되고 해외에 지었던 공장이 가동이 시작되면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동차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예, 이게 공장 늘려졌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익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수소차 하는데 수소차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하려면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경기가 회복돼서 그 나라의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주가 상승을 해요. 바로 그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보면 평소에 이익 마진이 한 10% 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 매출액에 비해서 0.3배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만약에 이 기업이 환율이 정상화되고 또 이익 마진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3배라는 뜻이에요. 3배. PER 3배. 엄청 싼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3배였다가 지금은 마진이 기업의 이익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익이 적지만 앞으로 정상화되면 이익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하고 이익 사이에 미래의 주가 사이에 주가 수익 비율이 3배다. 앞으로 15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5배 상승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미래에 대한 기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펀더멘털을 통해서 그 기업의
잠재, 미래의 이익 잠재 가능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돼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 60일평 신고가, 20일평유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펀더멘탈로 하나씩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요. 하여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누락이 MBA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기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저기는 연 단위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고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전 세계의 주가 전망, 상품 가격 전망, 환율 전망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특히 장기적으로 3년, 5년 사이에 움직임이 어떤지 또 거기에 관련된 해외의 핵심 우량주, 또 한국의 핵심 우량주 차트 분석, 펀더멘털 분석 병행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